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 제법 올라갔는데, 뭐 해외 쪽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죠. 주말에 미증시가 그렇게 크게 올라갔던 거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눌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눌렸을 때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춤할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애플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미증시가 쉽게 안 빠지는 장이다. 그러니까 해외 때문에 우리 증시가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이제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장중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구이 위한 그러니까 벽개원이 일단 급한 불을 껐다라는 보도가 알려지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갔고, 이 중국 증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매도를 좀 덜 한다라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단 올라와 있는 시장에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죠. 다만 이제 조금 걸리는 건 오늘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간 거,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튀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확 일방적으로 정말 좋은 장이야. 이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수는 괜찮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그렇게 좀 시장이 좀 투자자들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유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건 저는 이 뉴스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람코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상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아람코가 상장하려면 국제유가 올라가야 상장이 성공적으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일부러 또 주가를 좀 이제 유가를 좀 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아람코 상장도 국제유가라든가 또 여기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금리는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람코가 금리하고 유가에 좀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는 좀 경계 요인. 그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점검해 보면 오늘 투자자들이 대형주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보는 곳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금리 인상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 끝난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신흥시장 쪽에 매수를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런 뉴스로 작동했던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중국에서 전해졌던 건 비구이 위한 뭐 이제 벽개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어쨌든 회사채 만기 도래한 걸 갖다가 3년 연장해 주기로 했죠. 뭐 해외 쪽 건 아직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다음 주까지 이것도 결론이 날 텐데 어쨌든 이제 중국발 위기설도 조금 완화가 된 것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됐고 다음에 삼성전자죠.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 네 글자 가지고 움직이는 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KB증권은 원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되게 낙관적으로 보는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각을 바꿨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하는 분위기 이렇게 이제 투자들에게 어필이 되면 그럼 지수 올라가겠네. 그러면 삼성전자만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이 풀리게 되니까 다른 대형주들도 올라가게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쉴 때 다른 대형주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또 삼성 두산 때문에 뭐 로봇주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레인보우 로봇이 시가총액 8위 됐어요. 코스닥에서. 분기당 매출 30억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8위가 됐습니다. 3조 원 넘어가면서.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삼성 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됐습니다. 또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 하이닉스 계열의 종목이 있고, 친 삼성 계열의 종목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효과를 누리는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삼성전자 자체는 연고점, 73,000원이 연고점이거든요. 예, 그 근처 가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그 2년 이상 동안 하루에 6% 올라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 나오는 게 좀 당연하겠죠. 근데 종목들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 보시면 차트가 느낌이 좀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그런 종목인데, 친삼성 계열의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친하이닉스 계열, PSK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STI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차트 봐서는 뭐 완전히
피크받고 떨어진 느낌은 아니라서 이후에 또 순환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적어도 이제 지금은 삼성이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좀 가늠이 되는, 일부는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대량 매수, 오늘도 4천억 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2,500억 이상. 지금은 이제 2,600포인트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억 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600억 원 이상의 매수에 외국인들이 전체 매수의 60%를 삼성전자를 매수하면 그게 이제 주도주 주포가 들어온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근데 오늘 특이한 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플러스 난 게 없었거든요. 삼성전자 빼고. 근데 오늘은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5%, SDI 2%, LG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플러스가 나고, 이제 그 외에 아래쪽에서 봐도 뭐 모비스, 카카오 이런 것들 어쨌든 보합이라도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종목들까지 매수하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니 다른 대형주들도 어쨌든 시차를 두고 반이라도 따라가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이게 이제 또 레인보우가 시가총액 뒷부분에서는 12로 다시 밀렸네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풀리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은 주가가 잘 못 가요. 왜냐면 시장의 주포가 바뀌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큰 돈 굴리는 쪽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만 이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종목 수급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별화 장세가 더 심해진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시장이 좀 그렇게 됐고, 매매하는 종목 보니까 제가 60% 삼성전자 들어가야 된다. 그럼 4천억 원에 60%니까 2,400억이잖아요.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그만큼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보시면 2차 전지하고 엮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를 지금 이틀 연속 매도하는데 매도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산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ETF를 좀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으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하이닉스 매수하긴 했는데 규모가 크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외국인 투자들은 반도체 팔고 로봇 샀어요. 오늘 보시면 그러니까 로봇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업종에서 골라 담는 형태였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은 이번 주 초반에 일단 로봇으로 출발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업종이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도 있지만 IT 계열의 종목들도 있고 좀 이런저런 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근데 기관이 오늘 저는 주의 깊게 본 게, 기관들이 지난주에 반도체를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흐름이 깨지나 봤는데 아직은 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일단 내일까지는 하루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내일 미증시 영향을 받고 출발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유럽 증시 돌아갈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국채금리하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 된 밥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뿌리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난 주말에 우연히 올라갔겠지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오늘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이제 좀 휘청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어서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던 외국인들이 9월에 컴백을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동네 바보형 삼성전자의 복귀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해석은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복귀가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국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 업종 수급이 좀 바뀌고 또 관련된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대형 IT, 정유, 철강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올랐고, 특히 대형주 중에서는 앞에 기업명에 삼성하고 LG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가끔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6, 7, 8, 내일이 3개월 순매도 했거든요. 코스피에서. 근데 매도 1위를 보면 이때 이제 대략적으로 매도한 게 한 4조 원 되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순매도 1위는 전부 포스코였어요. 네, 근데 포스코의 매도 규모가 코스피 전체 매도보다 강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그 월별 순매수 1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삼성전자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었고, 자동차주도 은근히 좀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느닷없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드업 해놓고 올려놓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430조 원 왔다 갔다 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53%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외국인 지분 가치가 한 220조 원, 210조 원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10%만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 가치가 20조 원이 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가치 몇천억 안 되는 게 2배 올라가 봐야 1조도 못 버는데 삼성전자는 10%만 올려도 20조 원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퍼센트만 보면 되게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빌드업 해놓고 기관들이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수익률 게임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번 주부터 PPL이 좀 한 번씩 들어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PPL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PPL은 그 고릴라 리서치 기존에 했을 때 1월에 그 1기 회원님들 혜택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혜택을 이번 주까지만 또 저기 이벤트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고서 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보고 스터디하고 그런 데라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는 데인데 보시면 뭐 일주일에 그 뭐 기업 분석 보고서 강의, 분석 보고서 강의 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고 멤버십 전용 브리핑 이렇게 나가고 리딩은 안 합니다. 리딩 같은 건 없는 데라서 그거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1기 한번 들어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탈퇴 후 다시 가입하셔도 1기 혜택 그대로 1기 가입비로 가입하실 수 있게 하루에 1,300원 꼴 정도 됩니다. 하루에 1,300원 꼴.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번 주까지만 혜택 드리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오시고 공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